네, 안녕하세요. 오늘 7월 28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경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뭐 굳이 억지로 영상을 올릴 필요가 없어서 업로드는 안 했고요. 월요일 날은 결과가 굉장히 좋았죠. 마제탄이라든가 역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예상대로 했던 경기였습니다. 보통 월요일이 경기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역배 위주로 보면은 좀 결과가 좋은 편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오늘도 뭐 그렇게 뭐 잡다한 얘기는 다 빼고 어차피 뭐 잡담 들으러 오신 게 아니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 위주로 정리한 거 보여드리면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경기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웬만하면 프로토 경기들을 좀 겹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가 없더라고요. 특히 올림픽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이제 다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좀 하면서 회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토론이죠. 토론을 하면서 이제 좀 정보 같은 거를 공유를 했는데 시간이 지금 뭐 이미 시작한 경기들도 있고 이래서 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올리지를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부득이하게 프로토 경기들은 대상 경기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경기 중에는 프로토 대상 경기는 없기 때문에 프로토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유튜브에 적응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북마크라고 하죠. 그 각 이제 경기 분석 영상마다 이제 시간을 잘라서 올려드릴 텐데 뭐 일단 아직 제가 익숙지가 않아서 지금은 그냥 영상 그대로 지금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좀 사람들 많아지고 하면은 구독자분들 많아지고 하면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프로토용과 비프로토용으로 나눠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도 제가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경기는 이제 12시 반부터 있습니다. 12시 반에 이제 핀란드 2부 리그 경기고요. 그니스탄이랑 KPV 코콜라라는 팀 간의 경기입니다. 그래서 그니스탄을 먼저 보시면은 리그 1등입니다. 리그 1등이고, 사실 그니스탄이 뭐 그렇게 이번 시즌 그렇게 리그 1등을 할 정도의 실력이라기보다는 선수들의 경력이 1등을 할 만한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됐었다고 이제 많이 그 핀란드 언론이라던가 핀란드에 있는 전문가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이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승점 20점을 먼저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최근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근 리그 6경기에서 5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경기 무패도 중요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패나 무승을 기록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이에 이제 승리나 패배가 얼마나 있는지, 왜냐면 무승부는 일단 승점 1점이기 때문에 경기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승리나 패배가 몇 경기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6경기에서 5경기를 이겼으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경기 결장 선수도 루카스 모라이스라는 선수, 공격수 한 명 외에는 딱히 뭐 결장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홈 경기 성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리그 선두팀들이 뭐 다 그렇듯이 홈 경기도 성적이 굉장히 좋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팀인 KPV 코콜라라는 팀이에요. 얘네는 이제 지금 12위, 승점 8점으로 1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승점 차이만 봐도 지금 13점 차이가 나고 있죠.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실 그 핀란드 언론을 좀 보면은 그 이번 시즌 2부 리그 시작하기 전에 좀 승격이 유력했던 팀이 사실 이 그니스탄이 아니라 요 코콜라였어요. 근데 이제 코콜라가 이적 시장에 좀 선수들이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대체 선수들이 좀 잘 들어왔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시즌에 좀 승격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개판 5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그 최하위입니다. 12위등이 최하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막 라운드에 이제 첫 승을 기록했는데 그 승리를 제외하고 그 이후 11경기에서 지금 5무 6패로 무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11경기 무승에 무승부랑 패배 비율이 비슷하긴 한데 벌써 10경기째 무승이 길어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비율이 비슷하긴 하지만 무승이 좀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 좋은 영향은 아니다 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그 개막전에는 유력한 승격 후보로 점쳐졌지만 막상 지금 경기를 보니까 개판 5분전인 거를 보여줄 수 있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코콜라 결장 선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리사넨, 그 다음에 마키넨, 그 다음에 얘는 못 읽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외계, 그 다음에 파나넨, 뭐 이런 애들이 다 결정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팀에서 지금 거의 지금 12경기죠. 1승 이후에 11경기 무승이니까 12경기를 치렀는데 12경기에서 거의 다 절반 이상 경기를 치른 선수들이 결정을 합니다. 얘는 이제 따로 표시 안 한 거는 부상으로 이제 못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리넨 같은 애는 오늘 징계로 같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총 6명의 선수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콜라가 사실 리그 시작하기 전에는 좀 승격 후보이긴 한데 뭐 지금 당장 오늘 경기만 보면은 결정 선수들도 그렇고 비중이 있는 선수들이 못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2시입니다. 2시에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경기고요. 2차 예선 경기입니다. 1차전은 이미 그리스에서 했었고 오늘 경기는 다 2차전 경기입니다. 그래서 첫 경기는 이제 네프트치 바쿠랑 올림피아코스의 경기이고요. 네프트치 바쿠는 아제르바이잔 클럽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수도가 바쿠죠. 그래서 1차전 경기에서는 이거 왜 잘못됐지? 1대0 승리가 아니라 0대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0대1로 패배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경기 내용을 보면은 그 그리스 원정에서 1차전 경기 그리스에서 이제 전반 막판에 이제 그 올림피아코스가 이제 퇴장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퇴장을 당해서 수적인 우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가 후반에 같이 퇴장을 당해서 스스로 이제 핸디캡을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동점골을 넣지 못하고 패배를 기록하면서 1차전 경기가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대0으로 패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전 경기가 좀 아쉽긴 하죠. 왜냐면은 상대가 먼저 퇴장을 당한 상태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동점골을 넣었으면은 경기가 좀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 득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를 좀 스스로 어렵게 끌고 간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결정 선수를 보면은 세 친구가 결정을 합니다. 세 친구가 결정을 하는데 한 친구는 얘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아제르바이잔 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엘레스 게로프 뭐 이렇게 읽겠죠. 뭐 하여튼 이 친구가 이제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이번 시즌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난 시즌 리그에서 26경기에서 19골을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3경기에서 2골, 굉장히 경기력이 좋은 편이죠. 이 친구가 이제 오늘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슈고 바스토가 작년에 이제 에스토리 프라이아라는 포르투갈 클럽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전으로 뛰고 있던 애가 영입을 됐지만 아직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차전에서 퇴장 당한 친구, 그래서 오늘 같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좀 타격이 있죠. 그래서 얘가 좀 비중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얘 빼고는 뭐 얘는 어차피 지금 영입된 상태라서 뭐 크게 뭐 팀에 도움을 줄 일은 없을 것 같고, 얘도 이제 징계 결정을 하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 뭐 그렇게 주전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얘 빼고는 뭐 그렇게 큰 주전급 선수들은 없다 정도로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팀 올림피아코스고요. 올림피아코스는 그리스 클럽입니다. 그래서 1차전 경기에서 홈에서 이제 전반에 퇴장을 당해서 굉장히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경기력은 좀 많이 행운을 따라오면서 상대의 퇴장에 겹치면서 좀 행운의 승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 올림피아코스가 이길 만한 경기력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어찌어찌 하면서 행운을 거둬서 승리를 거두고 2차전 오늘 경기 아제르바이잔 원정을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결정 선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오늘 결정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리아부치, 그 다음에 안드로소스, 그 다음에 은빌라, 뭐 이런 친구들이 카마라 이런 친구들이 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5명의 친구들은 부상입니다. 부상으로 다 결정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친구들이 작년에 좀 주전급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텐진에서 이적을 해와서 아직 경기를 뛰진 않았지만 얘도 이제 주전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지난 시즌 이미 리그에서 주전급 선수들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결정은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모하메드 카마라는 1차전 퇴장의 주역입니다. 얘가 이제 징계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포스토폴로스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수비수 주전급은 아닌 수비수인데 얘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차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7명의 선수들이 다 결정을 하게 된다는 점. 그래서
그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올림피아코스가 좀 낫죠. 왜냐면은 바쿠보다는 아무래도 올림피아코스가 나은 편인데, 일단 오늘 경기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치러진다는 점, 제가 월요일 날에도, 저번 주였나 월요일 날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아제르바이잔이 유럽으로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쪽하고 비슷하게 기후나 환경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원정팀들이 좀 고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유의 홈 어드밴티지가 좀 있죠. 그래서 바쿠가 좀, 오늘 경기는 바쿠가 좀 1차전 경기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동기부여 차원에서 좀 더 크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올림피아코스보다는 좀 그래도 더 많이 상대적으로 공격을 많이 시도할 바쿠가 좀 기회를 더 많이 잡지 않을까 하는 게 기본적인 저와 이제 같이 이제 토론을 했던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시 반 경기로 넘어가서, 이 경기는 이제 CFR 클리어하고 링컨 레드 인프스라는 팀의 경기입니다. 그래서 클리는 루마니아 클럽입니다. 굉장히 최근에 뜨고 있는 팀이고요. 2대1로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지브롤터 클럽이요. 링컨 레드 인프스라는 팀이 지브롤터 클럽인데, 이 지브롤터 원정을 가서 2대1로 승리를 거두고 이제 오늘 홈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정 경기가 사실 변수였는데, 이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좀 기분 좋게 좀 편안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 컨퍼런스를 보면은 그 주말 리그 경기가 이제 친디아라는 팀이랑 경기를 하는데, 요 경기가 좀 복병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 하는 말로는 주말 리그 경기를 좀 대비하려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주축 선수들한테 좀 휴식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장 선수들은 이렇게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는데, 이번 시즌 개막 라운드에 출전했던 2 선수가 결정을 하는데, 이 선수들 외에도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한 3-4명 정도는 더 휴식을 취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 상대팀이 이제 링컨 레드 윈프스라는 팀인데, 사실 좀 생소하죠. 지브롤터라는 나라가 좀 생소하긴 한데, 지브롤터에서는 거의 1강으로 평가되고 있는 클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1번인가 아마 그 리그 우승을 한 경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마 챔피언스 리그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럽 대항전 경험을 갖추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객관적인 실력에서 좀 떨어지는 편이죠. 그래서 클리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 다음에 1차전 경기를 사실상 좀 중요한 경기로 여기고 경기를 치렀는데, 이 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뭐 어차피 사실상 다음 라운드 진출 가능성도 거의 없긴 하지만 루마니아 원정이 좀 고전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루마니아가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을 준다고 하니, 아마 제가 이 경기를 쓴 게 그 레드 윈프스가 아마 핸디가 아마 플러스 2 핸디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클리를 가기에는, 클리가 이제 주축 선수들 휴식이랑 이런 거를 고려한다면 클리를 가기에는 조금 핸디가 굉장히 높은 편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경기는 좀 피해야 좋은 경기라고 생각이 돼서 경기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혹시 뭐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좀 함정 같은 경기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은 2시 45분에 있는 경기고요. 클럽 친선 경기입니다. 이거 클럽 친선 경기는 그냥 친선 경기라서 뭐 아무 동기부여도 없죠. 그냥 대신에 이제 제가 준비한 경기는 짤츠부르크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꼬마의 경기인데요. 두 팀 모두 굉장히 좀 유명하죠.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이제 뭐 픽을 한다기보다는 정보 차원에서 정보를 좀 드리고자 이제 그 현지 언론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꼬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오늘 짤츠부르크 원정을 좀 대비하면서 그 선수 소집 명단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요 괄호에 있는 B가 그 B팀이에요. 2군 팀에서 이제 콜업한 선수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1군에 있는 선수들인데, 이렇게 잘 보시면은 콜업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많은 편인데 거의 대부분 이제 2군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키퍼의 오블락이랑 수비수의 뭐 부르살코 정도 빼면은 사실상 뭐 거의 1군 선수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소집에서 제외된 선수들을 쭉 표기를 해놨는데, 그 펠리페, 그 다음에 트리피어, 그 다음에 사비치, 카라스코, 헤레라, 그 다음에 영입된 선수죠. 로드리고 데 파울, 그 다음에 코케, 주앙 펠리스, 요렌테, 수아레즈, 그 다음에 앙헬 코레아까지 다 결장을 하게 됩니다. 뭐 소집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결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오늘 경기에서 전부 결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결장을 하죠. 그래서 사실상 뭐 2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2군 팀이 그 짤츠부르크를 상대로 과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한다면,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지금 짤츠부르크가 이제 리그가 시작한 상태라서 아마 짤츠부르크도 1군 선수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면 나온다 하더라도 좀
그 출전 시간에 좀 조절을 받을 경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그냥 정보 없이 가면은 마치 꼬마가 그냥 이길 것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집 명단을 보면 거의 2군 선수들을 위주로 콜업이 된 상태라서 이 경기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 같다라는 점. 그래서 승부표 어느 게 나와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짤츠부르크 쪽으로 배당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죠. 이거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요 많은 선수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좀 꼬마를 생각하신 분들은 다시 재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그 이 픽에 관련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4경기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 빠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늦은 관계로 제가 뭐 잡담 없이 진행을 쭉 했는데 오늘 경기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은 이제 뭐 내일도 경기가 있으면 제가 또 영상을 업로드해서 지금과 비슷한 시간대에 업로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